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한 자유를 찾아서입니다. 벌써 명절이 다가오네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정담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죠. 그런데 잠깐, 혹시 당뇨나 고혈압, 콩팥병 같은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명절만 되면 걱정이 앞서지 않으신가요?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조심해야 하고 하면서 말이에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명절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즐기면서 동시에 우리 몸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명절 음식, 달콤한 유혹 뒤의 위험. 명절 상차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윤기나는 갈비찜, 바삭한 전, 쫄깃한 송편, 달콤한 식혜.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명절 음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칼로리 폭탄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평소에 오늘 하루만 명절인데 뭐 어때 하면서 방심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 고혈압, 콩팥병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 병원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진다고 해요. 대부분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혈압이 치솟거나 콩팥 기능이 나빠져서 오시는 경우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명절 음식을 아예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만 제대로 알면 충분히 건강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거든요. 1. 당뇨병 환자분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탄수화물 폭탄들을 조심하세요. 먼저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당뇨병이 있으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탄수화물이죠. 그런데 명절 음식들을 보면 아이고, 탄수화물 덩어리들이 가득해요. 송편부터 보세요. 작고 귀여워 보이지만 송편 5개면 밥 한 공기와 똑같은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작은 거 몇 개쯤이야 하고 자꾸 집어먹다 보면 어느새 밥 2~3공기를 먹은 셈이 되는 거죠. 떡국도 마찬가지예요. 국물은 맑아 보이지만 떡이 들어가 있잖아요. 떡 자체가 순수 탄수화물 덩어리거든요. 게다가 국물에 숨어있는 나트륨까지 생각하면 이중으로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전류들, 부침개, 동그랑땡, 생선전, 이런 것들은 밀가루 옷을 입고 기름에 튀겨낸 거라 탄수화물과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요. 혈당을 천천히 오래 올리는 무서운 음식들이에요. 단 과일들도 방심금물.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니에요. 과일도 당분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올려요. 특히 명절에 많이 먹는 배, 사과, 귤, 곶감 같은 것들은 당도가 꽤 높아요. 곶감 하나에는 각설탕 6개 정도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달콤하니까 하나만 더하다가 3개에서 4개 먹으면 각설탕을 20개 가까이 먹는 셈이죠. 배나 사과도 물 대신 먹으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간 크기 사과 하나에도 각설탕 4개에서 5개 정도의 당분이 있거든요. 현명하게 드시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나물이나 김치 같은 채소 반찬부터 드시고 그 다음에 국물, 마지막에 밥이나 떡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송편이나 떡을 드실 때는 개수를 정해 놓으세요. 오늘은 송편 3개만, 떡국 한 그릇만 이렇게 미리 정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은 식사 후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조금씩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나누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2. 고혈압 환자분들의 명절 생존법. 짠맛의 유혹을 이겨내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 즉 소금기를 가장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명절 음식들을 보면
간장에 절인 나물들, 짭짤한 김치, 진한 국물들. 모두 염분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젓갈류나 장아찌 같은 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명이나물, 도라지 같은 걸 무칠 때도 간장과 소금을 많이 넣잖아요. 맛있다고 많이 드시면 염분 과다 섭취가 되기 쉬워요. 국물도 문제예요. 갈비탕, 육개장, 떡국. 이런 국물들은 진하고 맛있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아요. 국물을 많이 드시면 염분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죠. 기름진 음식들의 함정. 염분뿐만 아니라 기름진 음식들도 조심해야 해요. 갈비찜이나 불고기 같은 육류 요리들은 포화지방이 많아요. 이런 지방들이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동맥경화가 생기면 혈압이 더 올라가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도 높아져요. 전류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에 튀기거나 부친 음식들은 기름 흡수량이 엄청나요. 전 한 장에도 기름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건강하게 드시는 요령. 그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먼저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을 다 마시지 마시고 고기나 야채 건더기만 건져서 드시는 거예요. 나물 무칠 때는 간장 대신 식초나 레몬즙을 활용해 보세요. 새콤한 맛이 나면서 염분은 줄일 수 있어요. 고기 요리를 드실 때는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드세요. 갈비찜 국물에 뜬 기름기는 걷어내고 고기 겉면의 기름도 떼어내고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드신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혈중 염분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3. 콩팥병 환자분들 특별히 주의하세요. 칼륨의 숨은 위험.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복잡해요. 당뇨나 고혈압 관리도 중요하지만 칼륨이라는 성분을 특별히 조심해야 하거든요. 콩팥이 안 좋으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이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명절 음식 중에 칼륨이 많은 것들이 꽤 있어요. 조심해야 할 과일들. 바나나는 다들 칼륨이 많다고 알고 계시지만 명절에 먹는 다른 과일들도 만만치 않아요. 참외, 멜론, 키위, 토마토. 이런 과일들도 칼륨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토마토는 채소니까 괜찮겠다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이에요. 곶감도 조심해야 해요. 감을 말리는 과정에서 칼륨이 농축되거든요. 나물류도 요주의. 명절 상에 빠질 수 없는 나물들도 대부분 칼륨이 많아요. 시금치, 쑥갓, 미나리, 도라지. 이런 나물들을 무칠 때 소금에 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칼륨 함량은 여전히 높아요. 감자나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달콤하고 맛있지만 칼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 콩팥병이 있으시다면 과일이나 나물을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보세요. 콩팥 기능 정도에 따라서 허용량이 다르거든요. 나물류를 드실 때는 물에 충분히 담가놨다가 드세요. 물에 담그면 칼륨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요. 특히 시금치 같은 건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다음 찬물에 헹구면 칼륨을 많이 제거할 수 있어요. 과일은 하루에 먹을 양을 미리 정해놓고 그 양만 드세요. 맛있다고 하나 더, 또 하나 더 하다 보면 칼륨 과다 섭취가 되기 쉬워요. 해결 방안 만성질환자를 위한 명절 5대 수칙. 지금까지 각 질환별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병을 앓고 계시든 공통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 과식과 과음은 절대 안 돼요. 명절인데 뭐 어때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하루 잘못 먹었다가 일주일, 한 달을 고생할 수 있어요. 평소 드시던 양의 80% 정도만 드세요. 배가 부르기 전에 젓가락을 놓는 습관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술은 가능하면 아예 안 드시는 게 좋고 정 드셔야 한다면 평소의 절반만 드세요. 두 번째, 식사 후에는
꼭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집 안에서만 앉아 있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동네 한 바퀴 돌아보세요. 30분 정도만 걸어도 혈당도 내려가고 소화도 잘 되고 혈압도 안정돼요. 춥다고 안 나가시면 안 돼요.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몸도 움직이세요.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걸으면 시간도 금방 가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세 번째, 평소 드시던 약은 명절에도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고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하루만 빼먹어도 위험할 수 있어요. 약봉투에 날짜를 써놓거나 휴대폰 알람을 맞춰놓으세요. 가족들에게도 미리 말해놔서 챙겨달라고 부탁하시고요.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기분 나쁜 이야기가 나오면 화제를 돌리시거나 잠시 자리를 피하세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 나가서 심호흡을 몇 번 하시고 돌아오세요. 다섯 번째,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숨이 가쁨, 손발 저림.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명절인데 병원 가기 뭐하다 하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에 가세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측정을 자주 해보시고 평소보다 많이 높으면 즉시 조치를 취하세요. 결론, 건강한 명절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성질환이 있다고 해서 명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조심하면 충분히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전히 참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에요. 송편도 한두 개는 드셔도 되고 갈비찜도 한 점 정도는 괜찮아요. 다만 양을 조절하고 순서를 지키고 운동도 하고 약도 잘 챙겨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도움이 중요해요. 미리 가족들에게 본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 당뇨 있으니까 송편 많이 주지 마. 나 혈압 약 먹는 시간 되면 알려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가족들도 도와줄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올 명절은 맛있는 음식도 적당히 즐기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